여러분, 매일 지나다니는 그 도로 위에 나라의 안보 전략이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거대한 전투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고속도로. 재난 발생 5분 만에 구조가 가능한 실시간 대응 시스템. 그리고 삶과 문화를 품은 휴게소까지. 이것이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영국 BBC에서 15년간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아서 헤이스 PD. 그는 단순한 교통사고 취재를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도로에 발을 딛는 순간 그의 시선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지 도로가 아니다. 이건 하나의 철학이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차량, 놀라운 속도의 응급 대응 시스템. 그는 도로 위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죠. 한국의 도로는 어떻게 외국인의 시선을 바꿔 놓았을까요? 지금부터 BBC 다큐멘터리 PD가 직접 경험한 한국 도로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한국의 평범한 도로에는 어떤 특별함이 숨겨져 있을까? 이 단순한 질문에서 아서 헤이스의 한국행은 시작되었다. 그는 15년간 BBC에서 수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온 베테랑 PD로 수많은 나라를 돌며 다양한 사건과 미스터리를 취재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특별한 시리즈였다. 도로 위스터리 아시아 편. 그 첫 번째 촬영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그는 카메라 장비를 옆에 두고 익숙한 습관처럼 주위를 둘러봤다. 공항은 예상대로 깔끔하고 체계적이었다. 하지만 도로는 달랐다.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적인 차이가 있었다. 그를 맞이한 사람은 김지우 씨, 도로 관련 전문 통역사이자 도로교통 정책 자문 경력도 있는 인물이었다. 첫 만남부터 그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인상을 남겼다. 어서 오세요, 감독님. 오늘부터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아서는 이질감을 느꼈다. 도로가 너무 정갈했다. 너무 넓었고 마치 갓 청소한 듯 깨끗했다. 차선은 흠없이 선명했고 차량들은 정해진 리듬을 가진 듯 유려하게 흐르고 있었다. 촬영 담당자인 미우라 다이스케 역시 고개를 갸웃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너무 정돈돼 있어요. 마치 세트장 같아요. 아서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런던이나 뉴욕 외곽의 도로는 항상 혼잡했고 특히 좁은 구간에서 병목 현상이 심했다. 그런데 한국의 이 고속도로는 마치 계획적으로 미적으로 설계된 듯한 인상을 줬다. 김지우 씨는 익숙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많은 외국분들이 같은 말씀을 하세요.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 특히 경부고속도로 초입에서 깜짝 놀라시죠. 아직 서울 도심도 안 보셨는데요. 그 순간 아서는 단순히 깔끔하고 정비된 도로 이상의 무언가가 여기에 있다는 예감을 느꼈다. 다음 날 본격적인 취재 일정이 시작되었다. 첫 촬영 장소는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주제는 2015년 짙은 안개 속에서 발생한 100여 대의 연쇄 추돌 사고였다. 당시 뉴스에서도 국제적으로 보도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아서의 다큐멘터리는 단순 사고 재조명에 그치지 않는다. 그 배경과 시스템,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까지를 탐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안에서 아서는 고개를 돌려 도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 도로 활주로 같지 않습니까? 너무 반듯하고 넓어요. 그 말에 김지우 씨는 빙긋 웃으며 반응했다. 감독님, 날카로운 관찰력이시네요. 맞아요. 실제로 이 도로는 전시 상황에서 공군 활주로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거든요. 정말요? 정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달리는 경부고속도로 구간 일부는 비상시 KF-16 전투기 같은 공군기들이 착륙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중부, 호남 고속도로 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내 김지우 씨는 태블릿을 꺼내
2022년 한국 공군의 실제 훈련 영상을 보여줬다. 화면에는 KF-16 전투기가 고속도로에 착륙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아서는 눈을 떼지 못했다. 도로는 단순한 이동의 수단이 아닌 국가 안보와 전략이 녹아든 국가 시스템의 축소판이라는 사실에 그는 전율을 느꼈다. 이건 도로가 아니라 전쟁과 평화 사이에 위치한 방어선이군요. 김지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분단국가로서 우리는 모든 인프라의 방어 개념을 담아야 했어요. 도로도 예외가 아니죠. 한국의 도로가 다른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역사, 전략, 기술, 그리고 국민의 안전. 모든 것이 하나로 얽힌 복합적인 시스템. 아서 헤이스는 이 취재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선 국가 철학의 취재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첫 장면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촬영팀이 도착한 곳은 경부고속도로의 한 휴게소. 이곳에서 아서 헤이스는 2015년 그 사고의 최초 구조자였던 장재훈 씨와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장 씨는 당시 고속도로 안전관리 책임자로 평범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달랐다. 그 눈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 그리고 긴박했던 그날의 기억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아침은 좀 달랐습니다. 안개가 평소보다 훨씬 짙었어요. 시야가 10m도 안 될 정도였죠.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순찰 중이었는데 무전기로 비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직접 마주했죠. 그의 말에 아서와 미우라는 숨을 삼켰다. 장 씨가 묘사한 그날의 상황은 마치 전쟁터와 같았다. 100여 대의 차량이 줄줄이 부딪혀 있던 고속도로. 유리 파편이 별처럼 흩어지고 안개 속을 뚫고 울리는 비명소리. 그는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구조 활동을 시작했다. 맨손으로 유리창을 깨고 사람들을 끌어냈습니다. 내 손은 피투성이가 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도로 위의 사람들은 저에겐 가족 같은 존재니까요. 그가 보여준 사진들에는 실제로 사고 현장에서 시민들이 서로 돕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어떤 청년은 유리창을 깨고 갇힌 노부부를 구출했고, 한 트럭 운전사는 자신이 싣고 있던 응급키트를 꺼내 부상자를 치료하고 있었다. 재난 속에서 드러난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 아서 헤이스는 그 순간 이 이야기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장 씨는 사고 이후의 이야기를 덧붙였다. 이 사고 이후 한국은 도로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가 소개한 변화는 단순한 장비 업그레이드 수준이 아니었다. 전 구간 CCTV 재정비, 사각지대 제거, 안개 감지 센서 도입, 스마트 경고 시스템 설치, 고속도로 긴급 구조대 배치 확대까지 한국은 그 사고를 계기로 세계적 수준의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그가 보여준 도면에는 각 고속도로 구간마다 배치된 응급 구조대, 소방, 의료 시스템이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다. 이제는 전국 어디에서든 5분 이내에 긴급 대응이 가능합니다. 각 구간별로 대기 중인 구조대와 통합 시스템 덕분이죠. 미우라는 그 설명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다. 5분이요? 영국이나 일본에서도 그런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데요. 그러자 장재훈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바로 그것이 한국이 배운 교훈입니다. 늦으면 생명을 잃는다는 걸 우리는 절실히 경험했거든요.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아서는 촬영 장면을 다시 복귀하며 큰 감동을 느꼈다. 한국의 도로는 단지 차량이 이동하는 곳이 아니군요. 그 위에 흐르는 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음 일정은 도로 교통관제센터였다. 도착한 곳은 대형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메운 첨단 시설이었다. 센터 직원인 서유리 씨가 맞이했다. 그는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또렷한 눈빛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로교통공단 구조팀 소속 서유리입니다.
오늘 시스템을 안내해 드릴게요. 서유리 씨는 아서와 미우라에게 한국의 실시간 관제 시스템을 시연으로 보여주었다. 가상사고 상황을 설정하자마자 AI 시스템이 가장 가까운 순찰차와 구조대를 자동으로 호출하고 GPS 기반의 최적 경로를 설계했다. 미우라는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영화 같군요. 그녀는 이어 자신의 개인 이야기도 털어놓았다. 10년 전 제 아버지가 출장 중 고속도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 저는 의대를 졸업하고 이곳에서 일하게 되었죠. 지금은 다른 누군가의 가족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아서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선 한 사람의 의지, 그리고 그 의지가 구조 시스템의 일원이 되어 수많은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 이 다큐멘터리는 이제 단순한 도로 위의 사건이 아닌 사람과 철학의 이야기로 바뀌고 있었다. 사고와 시스템, 구조와 대응. 아서는 이제 기술적인 충격에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었다. 한국의 도로는 단지 기술의 완성체가 아닌 사람들의 일상이 흐르는 살아있는 공간이었다. 그 전환점은 김지우 씨가 무심코 꺼낸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 감독님, 한국 고속도로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경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휴게소입니다. 그냥 들러보시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렸다. 외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그저 낡은 화장실과 주유소, 간단한 패스트푸드 정도가 전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가 휴게소에 진입하자 아서는 곧바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마치 작은 테마파크 같았다. 넓은 주차장, 정원처럼 정돈된 야외 공간, 그리고 현대적인 건물들. 입구에 들어서자 내부에는 호텔 수준의 깔끔한 화장실과 다양한 식당, 지역 특산품 매장까지 마련돼 있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아이들과 손잡은 부모, 손주를 아는 조부모까지. 휴게소는 단순히 쉬어가는 공간이 아닌 세대가 함께 추억을 만드는 장소였다. 이곳은 경상도 지역 특산 메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김지우 씨의 말대로 식당에서는 된장찌개, 불고기, 해물파전, 국밥 등 전통 한식이 제공되고 있었다. 가격은 합리적이었고 맛은 정통 그 자체였다. 그들은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작은 공연을 마주쳤다. 휴게소 중앙마당에서는 지역 예술가들이 전통 북 연주 공연을 하고 있었고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박수를 치며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문화, 예술, 여행이 어우러진 그 공간은 아서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이게 정말 고속도로 휴게소인가요? 맞아요. 대부분의 한국 휴게소는 이런 문화를 갖고 있죠. 단순한 정차가 아니라 경험이자 휴식, 그리고 지역 경제의 순환고리이기도 해요. 김지우 씨는 이어서 특산품 매장으로 아서를 이끌었다. 그곳에는 지역 농산물과 수공예품, 전통 과자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계산대 옆에서는 실제로 지역 농민들이 직접 납품한 배를 시식할 수 있도록 나눠주고 있었다. 이분들이 40년 넘게 이 지역에서 배를 재배하신 분들이에요. 박순자 할머니는 손에 들린 배 한 조각을 내밀며 말했다. 우리 배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달콤하고 과즙이 가득한 배의 맛에 아서는 진심으로 놀랐다. 그 정성은 단순한 상행위가 아니라 지역과 국가가 도로라는 플랫폼을 통해 소통하는 방식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아서는 호텔방에서 촬영 영상을 보며 곱씹었다. 도로는 단지 이동의 수단이 아니야. 이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야. 그는 무심코 떠오른 한 장면을 떠올렸다. 휴게소에서 마주한 세대 간의 풍경이었다. 야외 벤치에서 간식을 나누던 한 가족,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세 세대가 도로 위에 모여 있는 그 장면이 유독 인상 깊었다. 다음 날 그들은 남부 지역으로 이동하며 연속된 터널 구간에 진입했다. 지금부터는
한국의 또 다른 도로 기술을 보게 되실 거예요. 김지우 씨의 설명대로 터널은 마치 산을 가르듯 이어져 있었고 그 내부는 완벽에 가까운 설비로 채워져 있었다. 조명, 환기, 비상 대피소, 자동 제어 시스템까지. 그는 태블릿을 꺼내 한국 터널 기술의 역사를 보여주었다. 이건 1960년대 흑백 사진입니다. 당시엔 기계도 없고 맨손으로 산을 깎았죠. 화면 속에는 헬멧도 없이 곡괭이를 들고 산을 파고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많은 이들이 다치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 희생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 도로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서는 깊은 경외심을 느꼈다. 이 도로는 단지 기술이 만든 것이 아니었다. 희생, 땀, 역사, 그리고 국민의 의지가 함께 만든 길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단순한 도로 다큐멘터리가 아니다.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초상이다. 서울로 복귀한 마지막 날, 아서 헤이스는 전망대에서 한국의 도시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고요한 석양 속에서 수많은 차량들이 도로 위를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그 위에 반짝이는 불빛들은 마치 거대한 생명체의 맥박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는 명확히 알고 있었다. 한국의 도로는 단순한 아스팔트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정신이 녹아든 공간이라는 것을. 이번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은 인터뷰로 채워졌다. 각기 다른 세 사람이 도로란 무엇인가에 대해 진심 어린 이야기를 전하는 장면은 영상의 클라이맥스를 형성했다. 첫 번째 인터뷰인은 장재훈 씨였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들고 말했다. 나에게 도로는 인생입니다. 40년간 이 도로 위에서 일했거든요. 그 위에 오가는 사람들 모두 제 가족 같았어요. 우리 국민 모두의 이야기가 이 도로 위를 지나갑니다. 결혼식 가는 신랑 신부, 입대한 아들,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부모. 그런 길이라면 더 안전해야죠. 더 따뜻해야 하고요. 그의 말에는 단순한 업무 이상의 소명감이 담겨 있었다. 두 번째로 등장한 인물은 서유리 씨였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했다. 저에게 도로는 상처이자 치유예요. 어릴 때 아버지를 도로 사고로 잃었지만 그 상처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고 싶었거든요. 이제는 그 목표대로 저는 매일 도로 위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로는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술 덕분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마음이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한 변화였죠. 그녀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와 어딘지 모를 따뜻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도로청의 한 관계자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도로는 효율성만을 위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의 도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도로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도로에 맞춰 살아야 하는 게 아니니까요. 아서 헤이스는 그 인터뷰들을 편집하며 깊은 울림을 느꼈다. 도시와 시골, 터널과 고가도로, 횡단보도와 휴게소. 그가 다녀온 모든 공간에서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가 있었다. 바로 사람을 위한 철학이었다. 그는 김지우 씨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지우 씨라면 우리가 담은 이 영상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지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다. 한국의 도로는 단지 길이 아니에요. 70년 전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던 나라가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게 된 건 기적이 아니라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축적된 의지의 결과예요.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철학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김지우 씨는 작은 선물 상자를 아서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정교하게 만든 도로 모형이 들어 있었다. 작은 차량, 터널, 휴게소, 그리고 사람들의 미니어처까지 지금까지의 여정이 응축된 듯한 한 점의 예술품이었다. 언젠가 다시 이 도로 위에서 만나요.
그의 말에 아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내다본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로는 그저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이 흐르는 길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나라, 그것을 중심으로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내레이션을 입력했다. 처음엔 단순한 취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나에게 한 나라의 영혼을 마주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도로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흐르는 길. 한국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다루는 영상을 넘어 한 나라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사람들의 살아 숨 쉬는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한국의 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에는 국민의 삶 역사, 그리고 따뜻한 철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로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이 새싹처럼 피어나는 이야기, 감동 새싹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